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막판에 조금 변동성이 있었는데 네. 그 가운데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도 좋더라고요. 제약바이오 바이오 관련주들의 네. 흐름이 이제 ABL 바이오라는 큰 재료 때문에 강세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ABL 바이오라는 하나의 강한 모멘텀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가 움직였고 네.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변동성을 감수하고 종목을 접근할 것이냐 내지는 변동성보다는 안전한 수익을 노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의 단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는 바로 기존 주도주 대 후발 주도주입니다.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오늘 바이오 제약주는 바이오 제약주로 움직였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동안 시장을 강세를 이끌었었던 방산주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었죠. 네. 최근에 시장의 방향성과 주도주의 후발 주도주의 탄생 가능성을 보면서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봤는데 그 후발 주도주의 윤곽이 아직까지 또렷하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분명히 후발 주도주는 윤곽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가 아니라 이제 후발 주도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시장을 보시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가 또 반등세를 기록했죠. 5일이평선, 11일평선까지 올랐는데 추세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만 언급드렸듯이 섬으로서 동시만기라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겠고 내일까지도 그러한 영향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약간은 기간주종 혼조 장세가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당장의 지수 급등을 생각하지는 말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강세를 기록했던 반도체라든가 조선주라든가 방산주라든가 전력기기 기존의 주도주들은 오늘의 이 반등이 아직은 기술적 반등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추경 매수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일부 정도로 물량을 좀 줄여가는 이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결국엔 신규 매수,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측면이겠고요. 현재 시장의 주도주 섹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언급드렸듯이 금융주들 여전히 좋습니다.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들 오늘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견조했던 모습이고요. 지주사 그리고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주가 반등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과 함께 바이오 제약주들도 선별적인 반등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ABL 바이오가 대규모의 기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K 바이오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는 상당히 높아질 거고요. K 바이오 업체들 매매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K 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만큼 기업 가치라든가 또 신약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들의 반등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관심도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와 후발 주도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후발 주도주도 점점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게 바로 어떤 종목일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오늘 21,050원까지 터치를 했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 흐름 자체는 강하지는 않았죠. 일단 증권주가 먼저 올라갔고 은행주가 서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이고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분명히 긴 시간 동안의 행보세를 기록하고 약간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통 대형주들은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급격하게 안 올라오고요.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팡 튀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아마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별로 안 해보셔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의 수급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로 쏠렸던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했죠. 유동성 장세 실질적인 주도주는 바로 은행주들과 증권주 그리고 과거에는 건설주였습니다만 자 지금은 이제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주라든가 지주사 이런 종목으로 시장의 매기가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주들의 반등은 이제 시작이고요. 야금야금 올라가지만 주가는 완만하게 올라갔고요. 이미 앞에서도 올라갈 때 야금야금 올라가다 한순간에 팡 튀는 흐름이 났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장대항봉을 세우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도가 아니라 보유하는 전략
전략이 좋겠고 없는 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매집을 하는 게 좋겠고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바이오 제약주들은 종목 선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 종목군들은 시장의 흐름과 같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니까 현 시점 시간은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 유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주들 가운데 기업은행은 신규 진입까지도 가능하다.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금융지주인데요. 역시나 또 홀딩 전략이겠죠? 맞습니다.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증권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재가 너무 많아져요. 정말 업황 자체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정책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 있고요.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됩니다. 오늘도 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하나투자증권이죠. 하나투자증권 영업이익이 무려 578% 폭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 증가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낮 시간대도 유지한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 여기다 최근에 지금 그 IMA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증권사들한테 특히나 이제 이 회사, 그 한국 금융주주한테도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직전 고점 돌파하고 횡보세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이죠. 추세적으로 고점 돌파하고 쉬어가는 종목이 본격적인 레이스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고점대 매물을 소화내는 과정이고 물량 소화 과정 거치고 나서 반등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에 거친 증권 전반에 거친 반등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매도할 종목이 아니고 오히려 보유 전략과 함께 없는 분들은 역시 매수 전략을 강화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주, 증권주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보유자라면 계속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의 수익을 좀 걸어봐야 할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첫 번째 종목 SK바이오팜입니다. 저희가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렇죠. 별로 없잖아요. 근데 등장을 했네요. 코롱 티슈전 하나 말씀드리고 아직 네. 그 종목 팔지 말자라는 얘기 계속 해서드렸고요. 이제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언급드렸듯이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매매 포인트 잡기가 지금은 좀 수월해졌습니다. 네. 언급드렸듯이 이제 K바이오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신약 개발과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에 대한 시장의 수급이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SK바이오팜과처럼 대표적인 실적주들은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요. 차트라든가 이런 거 보지 말고 미래 성장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을 해서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뇌전증 시작, 세노바메이트의 그 성장세가 미국에서 말 그대로 폭발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해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뇌전증 관련 환자들에 대한 처방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노바메이트를 중심으로 적응적 확대가 좀 진행되고 있고 또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는데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를 유지하면서 실적 증가세를 계속해서 확대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이제 올해 3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그 품목 허가까지 획득을 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 시장까지의 본격적인 진출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미국을 선두로 해가지고 이제 동남아 그리고 유럽까지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세노바메이트의 그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그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뇌전증 신약 쪽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종목이 좋은 제품이 이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실적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진행됐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262% 폭증하는 등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가 진행됐죠. 이런 실적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었는데 상방 어디까지 열어둘까요? 자, 언급드렸듯이 이제 이런 종목은 정말 기업 가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차트 보시게 되면 가는 동 가다가 밀리고 가다 밀리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죠. 이런 흐름들 때문에 우리가 매매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고점을 돌파했고 추세를 타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타난 건데 일봉산 주가는 조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측면이겠고 차트 패턴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인 실적 호전을 보고 내년 이후까지도 실적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내년 이후까지 보시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집을 한다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약밥선 내지는 마이너스권에서 저가 매수를 좀 단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제약바이오가 기대감으로 단순히 올랐다면 지금은 숫자를 보고 그렇습니다.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K바이오팜 앞으로 실적 호전까지도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공략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삼성증권입니다. 역시나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이제 상승의 신호탄일까요? 신호탄이고요. 일단 네. 이 종목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이제 1차 목표가에 거의 이제 임박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시장의 그 주도, 후발 주도주로서 시장의 수급의 변화에 대비를 해서 반도체라든가 이쪽에서 쫓아가지 말고 증권주라든가 은행주 쪽으로 그렇죠.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미 다 은행주들, 증권주 다 소개해드렸었고요. 이미 시세가 나기 시작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증권주를 중심으로 한 주변 환경이 호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안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증권주당 가시면 다시 한번 갖자라는 질문이었고 앞선 것들었듯이 하나투자증권의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376억 정도, 무려 578% 폭증했다는 얘기도 들렸죠. 네. 삼성증권도 이미 실적이 어닝스 어프레전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이 발표됐고요. NHN 그리고 뭐 한국투자증권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증가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실적 증가세는 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4분기에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부의 이제 주저하는 정책 이것도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모든 호재들을 보게 되면 증권질의 상승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증시 화랑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이런 호재들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만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들이고 언급드렸죠. 유동성 장세 실질적인 수혜주란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탄력이 붙을 만한 시점이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탄력이 붙는 만큼 지금 현 시점 아직 매수를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가와 목표가까지 정해주시면요. 네, 일단 주가는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미 여러분께 바닥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수익권까지 오고 있는 상태고 1차 목표가는 제가 보기엔 내일 정도 달성할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렸죠. 직전 고점 돌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걸 보고 있고요. 일봉상의 주가는 긴 흐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봉사로 봤을 때 주가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자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도 여기서 나오는 눌림 조정이라든가 쉬어가는 조정이 마지막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자, 너무 급하지 말고 여유 있게 이 종목에 대해서 장중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는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7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증권 저희가 이미 편입한 종목이고 목표가 달성을 앞두고 있지만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 노려봐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 외에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더라고요. 네, 2차 전지가 오늘 좋았었죠. 네. 제가 지금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금융주 쪽을 먼저 보고 그리고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중장기 반등 포인트를 잡자라는 건데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뭐 시장을 이끌어한 주도주가 안 보이는데 자, 주도주에 대한 윤곽을 분명히 제가 제시를 드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중요한 전략까지 제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엠뱅고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자, 오늘 무료 방송도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저희 미스터 한이 쉬어가는 만큼 무료 방송 통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